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터널, 오후 2시 30분쯤 포르쉐 한 대가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80km를 한참 초과한 시속 190km의 질주는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흉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50대 치과 의사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지법은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을 고려했다는 건 가해자의 직업 등을 고려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초범도 아닌 재범의 음주운전자를 지나치게 선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대낮, 꽉 막힌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60대 여성 보행자가 교통섬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승합차가 달려든 겁니다. 화면에서 사라진 여성은 15m 넘게 날아갔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6%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변을 당한 여성은 나흘간 손주들을 봐주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얘기하시기를 엄마가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끝 되게 멀리쯤에 그 지하철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날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가해자의 친척이 나타나 합의하자는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근데 저희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불쌍한 사람이다. 아내분은 난사암으로 지금 아픈 상황이고 항상 조금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서 자식들도 연을 끊고 산 상태이고. 합의를 거부한 뒤 9개월 동안 이어진 공판. 택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남편은 아내의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괴로워했고 지난달 결혼한 아들은 예식장에서 텅 빈 어머니의 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7년.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천만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던 가해자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것도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가해자는 무려 3번째 음주운전이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났는지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엄마가 어차피 이런 상황에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쉽게 그냥 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했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만 선고받은 사건들 연속 보도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처벌을 강화한 법을 만들었는데 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건지 어떻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전 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상황을 가정하는 고글을 써봤습니다. 이 고글을 쓰면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신 0.04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가르는 0.03%보다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걸을 때마다 조금씩 어지럽습니다. 운전해보니 장애물과의 거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를 가정한 고글을 썼을 땐 장애물을 들이받기 일쑤였습니다. 상태, 이런데도 이제 자기는 취한지 모르고 가는 거지. 이 맨정신인 사람은 못 가야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를 가정하면 정상인 경우와 반응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최대 5년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 판결 182건을 분석했더니 특례법 적용 비율이 57.4%에 달했고 그중 절반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음주 자체는 물론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사망 사건을 일으킨 한 운전자는 눈빛이 비교적 선명했다는 이유로 특례법 대상이 돼 징역 3년만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변호사들은 특례법을 적용해주겠다며 열을 올리고 운전 자체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함부로 진술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내가 위험 운전 치사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수사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음주 수치만 가지고 딱 판단을 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그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 좀 책임이 경찰한테 있는 거죠. 프랑스와 칠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호주는 0.15%를 만취운전 기준으로 분류해 적발만 돼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정비하거나 특례법과 가중처벌법으로 나뉜 처벌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